할 수 없이 줄여야 되는 거죠. 김장도 60kg 할 거 40kg만 하고 다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아끼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그때 소량보다는 조금 더 10포기 담갔다면 한 5포기 정도로 담아서 먹고. 김장 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먹거리 주요 현안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관님, 네. 저희 뉴스퍼레이드 처음 출연하시는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요즘 매일같이 배추값 점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배추값 좀 내려갔나요? 네, 많이 내려갔습니다. 9월 중순에 도매 가격이 예. 9,500원까지 가서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월 중순부터는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해서 예. 최근에는 도매 가격이 3,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소매 가격이 근데 아직은 그렇죠. 좀 체감하시기에 6,000원대이거든요. 소매 가격이. 예. 그러니까 좀 비싸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배추 같은 이런 채소류는 매일매일 시세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요. 또 판매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그렇죠.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 가격이 3,000원대 됐다 생각하시고 네. 아마 조만간 소매 가격도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네. 바람이 염려 안 드는데요.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김장을 할 때 네. 배추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부재료들. 무도, 예, 네. 부재료도 시작하고 뭐 젓갈, 무 다 필요한데 네. 재료가 오르다 보니까 아예 김장하기보다는 네. 사서 먹는 게 낫지 않나라고 김장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네. 계신데 장관님께서는 직접 김장 담그실 계획인가요? 저는 지금까지는 매주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긴 하는데 예. 김장을 담그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사실 절임 배추 좀 사가지고 조금이라도 담아볼까 합니다. 네. 실제 근데 그 김포종 이야기도 언론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 연구원에서 조사한 거를 한번 참고해 보니까 예. 오히려 김장을 담그시겠다는 그 비중은 더 늘었고요. 예. 약간 포기수를 줄이는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 그렇게. 그렇군요.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포족은 네. 그 말하자면 좀 김치가 우리 배추가 비쌌을 때 예. 좀 그 신조어로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김장 포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올해 뭐 김장 포기 안 하셔도 김장 네, 담글 수 네.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그럼요. 같은데, 네. 네, 일단 이제 정책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네, 짚어볼게요. 네. 지난주에 김장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 내용 뭐라고? 일단은 그 네. 김장이 제일 많이 하는 때가요.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보다 앞서서 11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네. 4주 동안은 배추와 무 같은 주재료, 그다음에 네. 김장에 들어가는 부재료들 다 합해서 네. 그 공급을 좀 적시에 필요하실 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주재료인 배추 같은 경우에는 24,000톤, 예. 그리고 무 같은 경우에는 9,100톤을 공급을 하는데요. 계약 재배 물량들입니다. 이게 작년하고 비교하면 배추의 경우에는 10% 많은 거고요. 예. 무의 경우는 14%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항상 배추는 1,000톤 정도 가지고 네. 혹시 날씨가 네. 비가 오고 이래서 배추 수급이 원활치 않을 때는 정부가 방출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예. 더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요. 할인 지원을 합니다. 정부하고 유통업체하고 같이 최대 1인당 40%. 그래서 네. 매주 인당으로 따지면 그 마트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전통시장은 3만 원 정도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도록 준비합니다. 네. 그리고 김장하시게 되면 왜 돼지고기 수육도 같이 예, 그렇죠. 드시잖아요. 돼지고기의 경우도 그 같은 기간에 그 20% 할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해보면 출하량 늘리고 네. 할인도 많이 적용을 한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해주시는데 네. 사실 배추값 전에 좀 생각을 해보면 사과값도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금사과도 국민들 관심 많이 불러일으키고 우려도 많았는데 네.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기후 변화로 작황 상태가 들쑥날쑥하면서 맞습니다. 채소, 네. 과일 가격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하는데 이럴 때마다 정부가 뭐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급 늘리고 뭐 할인율 늘려주고
이런 거 하기보다는 차라리 기후변화 맞춰서 좀 장기적인 플랜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관이 있으실까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본 대책이 정말 필요한 예.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일에 대해서는 좀 미리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과일과 원예 농산물, 배추 같은 원예 농산물 다 합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 스마트 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와 노지에 예.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기후 변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자 개발에 있어서 이런 재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종자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비축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기 보관을 할 수 있다면 계절이 좋을 때 네. 재배한 것을 계절이 좀 나쁠 때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대책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연내에는 발표를 하고 그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뭐 단기적인 대책도 있지만 장기적인 맞습니다. 플랜도 가지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전 세계 먹거리장에서 KFD의 인기 날로 상승을 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진짜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싶어하는데 네. 올해 9월까지 농식품 수출액 무려 73억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네.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네. 농식품부에서도 이런 흐름 시류 보시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 갖고 물론입니다. 계세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가 100억 불입니다. 그래서 네. 100억 불 그렇죠. 달성을 예. 위해서 기업들도 매우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또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 뭐 미국 같으면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예. 소비 시즌에 맞춰서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뭐 인도라든가 중동 예. 신시장에 밥업 스토어를 연다거나 우리 한식에 대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식품 기업들 수출을 많이 하는 식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국가별로 다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할랄 식품 같은 것들은 네. 그런 비검역 그렇죠. 분야에 이런 네. 지원도 해드리고 네.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먹거리 현안들 참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